엔비디아가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이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CT인덱스는 기술주가 과도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강세 촉매제가 없다면 조정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 투자의 전설 CIS라는 닉네임을 가진 저자는 주식 투자로 2,3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요. 그가 쓴 도서 CIS의 투자 법칙을 소개합니다. CIS의 주식 투자의 법칙. 이 책은 1979년에 태어난 CIS라는 닉네임을 가진 저자가 쓴 도서인데요. 어떻게 주식 투자로 2,300억 원을 벌어들였는지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힘으로 니케이 평균을 움직이는 사내로도 알려진 일본의 단타의 신입니다. 그의 핵심 투자 전략은 바로 순행 투자인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하고 하락할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해 매수하는 역행 투자와는 반대죠. 그는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는 약 2년 반 동안 계속 손해만 봤다고 합니다. 그의 5가지 투자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르고 있는 주식은 산다. 두 번째,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사지 않는다. 세 번째,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판다. 네 번째,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산다. 다섯 번째,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재빨리 감지한다. 이 원칙 덕분에 그는 현재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CIS는 조금 떨어졌을 때 사거나 저평가된 타이밍에 사자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최악의 매수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샀다가 떨어지면 신속히 손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1시간 후에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는 바로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손절을 너무 빨리 해서 실패한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주가가 폭락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손절한 주식이 다시 오를 때도 거리낌 없이 다시 사들였습니다. 자신이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시 사는 것은 손절한 판단도 틀렸다라고 이중으로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사들인다고 합니다. 마작 소설을 많이 쓴 테치아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소설에 스모를 예를 들며 잘 풀려야 8승 7패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8번 이기고 7번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소설 신마작 방랑가에서는 젊은 주인공이 마작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 그가 살고 있던 연립주택에 불이 나서 약혼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죠. 테치아는 인생은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하고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운이나 흐름에 너무 의존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방해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주식 투자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란 건 사실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올라서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주식을 사들입니다. 사과의 가격이 400엔까지 올랐다면 대부분 사고 싶지 않겠지만 주식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과거와 비교해서 비싸니까 안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싸니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난다는 점입니다. CIS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손실을 봤습니다. 인터넷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300만 엔을 투자했지만 대학 시절 모은 1000만 엔을 모두 잃게 되었죠. 여러 기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샀는데요. 일본 에어시스템 주식이 JAL에 흡수되며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니케이 평균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매수를 권고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주식 투자를 공부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는 열심히 주가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적힌 내용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는 주식 투자가 게임처럼 즐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도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열심히 했죠.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약 반년 만에 수익을 내기 시작했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력은 경험을 쌓을수록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해력이 100이라면 수익을 내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2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장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6월 6일 목요일 장 마감 시 보통주 보유자에게 보통주 9주가 추가로 주어지게 되죠. 이런 주가 주식은 6월 7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분배될 예정이고요. 주식은 6월 10일 월요일에 분할 조정된 기준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엔비디아는 이전에 주식을 분할한 적이 있었죠. 엔비디아는 상장 이후에 5차례 주식 분할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마지막으로 주식 분할한 것은 2021년 7월 20일이었죠. 화면의 차트는 2021년 7월 4대1 분할을 완료한 후에 30일 동안 주식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주당 $1,000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비싸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 분할이 되면 $100가 돼서 거래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S&P 500 기업 중 주식을 분할한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는 주식 분할 발표가 약간 부활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 6개 기업이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2023년 4개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왜 주식 분할이 덜 흔해졌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소수 주식의 증가입니다. 소수 주식은 전체 주식 대신 주식의 일부를 사는 방법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2019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치폴레의 주식의 실적은 최근의 예입니다. 3월에 5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5월 31일까지 12%가 상승했습니다. 분할은 6월 말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역주식 분할도 있죠. 주식을 결합해서 주식 가격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이는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에는 변화를 주지 않지만 주식 가격이 $1 아래로 떨어진 회사가 거래소에서 상장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시장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S&P 500과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최근 동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주식의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서 다른 투자 옵션을 고려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ASML,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TSMC와 같은 칩 주식군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3일 동안 20%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세 번째로 큰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지수 움직임이 너무 적다는 사실은 의아하게 만듭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기록적인 성장은 AI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죠. 이번 달에 S&P 500 지수에서 가장 많은 시장 가치를 더한 종목은 단 4개였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엔비디아에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이 차지하는 비중이 32.4%입니다. 이 네 종목은 1.4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추가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이는 나머지 296개의 종목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AI에 대한 과대평가, 경쟁적인 가격 하락, 주요 공급업체 가격 인상을 위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막 경제적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의 CTO 미라 무라티는 말했습니다. GPT-4o 모델은 사용자가 텍스트, 프레젠테이션,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사용이 더 직관적으로 바뀌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AI 도구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딩, 글쓰기, 행정 업무 등
다양한 작업에서 AI 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AI가 우리의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픈 AI는 구글, 메타 플랫폼, 엔트로픽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XAI는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6빌리언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오픈 AI의 엔트로픽 및 기타 업계 경쟁자와 자금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XAI를 설립했죠. 이번 투자 라운드로 XAI의 가치는 새로운 자금을 포함하지 않고 18빌리언 달러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로는 안드레슨 호로이치, 세케이아 캐피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알라드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 회사들도 AI 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으로 지난 1년 동안 기업 가치가 약 3배 증가한 80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설립한 엔트로픽은 8빌리언 달러를 모금을 했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아마존에서 조달했습니다. 현재 15빌리언 달러의 가치에 도달했습니다. 구글과 메타와 같은 거대 기업들도 자체 인공지능 기술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 점점 더 많이 통합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챗봇 중 어느 것이 가장 성능이 우수할까요? 챗GPT, 코파일럿, 제미니, 퍼블리시티 등이 유용한 일상 기술을 테스트했습니다. 건강, 금융, 요리, 직장 글쓰기, 창의적인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능을 평가했는데요. 퍼블리시티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챗GPT와 제미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테스트했는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챗봇에게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를 물었습니다. 최고의 답변은 퍼블리시티인데요. 나이를 먹고 자녀를 갖는 것은 더 나은 재정적인 안정성과 강한 파트너십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악의 답변은 제민인데요. 임신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금융 관련 질문인데요. 할아버지로부터 1밀리언 달러의 IRA를 물려받았는데요. 얼마를 인출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제민이는 계좌의 금액을 다 이용하는 기간은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코파일럿은 상당한 금액의 IRA를 상속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 챗봇은 고유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지수가 손실을 입었는데요. 다행히 금요일에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주장이 종종 나오죠. 이번 5월에는 S&P 500 지수가 2009년 이후 가장 강력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종종 여름 랠리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보고서, 고용 데이터, 연준 관계자의 발언 등 거시적인 요인들이 시장 수익률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선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도 있죠. 선거 결과가 빠르게 명확해질 때 시장 성과가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주식이 처음으로 S&P 500 지수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 내에 소프트웨어 주식보다 반도체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체 섹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칩 주식은 S&P 500 내 비중이 2014년 초 2%에서 현재 1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선인데요.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P 500이 금요일 마지막 20분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기술주의 하락이 다음 고통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정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이 강화되면서 국채는 상승했습니다.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른 업종이 따라잡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도 있죠.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올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데요. 이는 패드의 금리 인하 베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CT 인덱스는 기술주가 과도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새로운 강세 촉매제가 없다면 조정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지펀드의 미국 기술주에 대한 노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하락은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낙관적인 투자자가 비관적인 투자자보다 20%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UBS, BMO, 모건 스탠리 같은 월스트리트 전략가들도 가격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제프는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는 시장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도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의 현금을 4%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금 보유량이 4%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 신호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면 S&P 500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다른 칩들도 하락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성장 전망이 가장 밝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유럽과 아시아 주식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 독일 채권 수익률을 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보다 2%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 도전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공공부채가 GDP의 1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가치 하락과 세금 인상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2024년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탄탄한 경제 상황, 그리고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통화 정책 완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보다 금리가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윌리엄스는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의 일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올해 말까지 약 2.5%로 내년에는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는 적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기본 전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의 연준 정책회의에서는 금리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9월이나 12월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4월 PCE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은 경계하고 손자라는 원칙도 지켜나가며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